서혜순 씨가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동거남에 대한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 딸 서연 양을 예뻐해주고 좋아했던 사람이고 하와이에 있을 때 가게 일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거남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처음으로 본인의 입으로 지금 해명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동거남에 예. 대해서는 과연 이 동거남이 뭐 김광석 씨의 고교 동창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 그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 대해서 서혜순 씨가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서혜순 씨의 이 인터뷰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는 김광석 씨와 결혼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 남자와 관계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나와 관계가 있게 된 원인이 서현 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서현 양을 보고 나면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끊는데 예. 이 사람은 서현 양을 예뻐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본인은 모든 본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면 초점이 서현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유기치사를 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서혜순 씨가 지금 동거남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그런데 언론이 동거남이 아니라 내연남이라고 몰아가면서 좀 이렇게 불합리한 관계로 몰아가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서혜순 씨의 그 기준은 그 동거남과 내연남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동거남은 뭐 현재 같은 생활 공간을 하지만 내연남은 김광석 씨와 결혼 상태에서도 만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이제 가서 그 법인을 설립할 때 거기에 이제 그 공식 기록에 이 동거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로치고 허스번드라고 그 되어 있었던 예. 이것에 있어서도 이제 해명하기를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써야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허즈번드로 쓴 것이지 실제로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서현 양을 상당히 그 이뻐해주고 이해해줘서 그 당시에 많이 도움을 줘서 뭐 내가 호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또 이것도 이제 반대적 그 입장에서 그 봤을 때 그 서현 양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미국에 가서 공식적인 법인을 오픈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것은 이미 마음의 지도상 미리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동거남이 상당히 그 일정한 조정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또 그 의심의 눈초리 상당 보면 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혜순 씨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다 사실인지 아니면 지금 한겨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주변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강조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는데 예를 들면 그 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해서 제소를 해서 또 국내 인권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국제 엠니스티까지 가겠다. 그리고 내가 혼자 된 여자다. 뭐 이런 걸 상당히 그 강조하고 있는데 예.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나는 현재 피해자의 입장이다. 이런 부차적인 얘기를 또 강조하는 것 벗어는 의심스러운 눈에서는 이건 해명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인지 예. 뭐 그렇게 좀 논란도 여전히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혜순 씨는 자신의 동거남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연남이 아니라 남편의 사후에 만난 적절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1995년 겨울에 고 김광석 씨가 미국 뉴욕 공연을 네. 갔을 때 서혜순 씨가 어떤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제 이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 남자인데 혹시 이 남자가 지금 서혜순 씨가 얘기하는 동거남인지 여부는 지금 확실한 건 아니죠, 지금. 네,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김광석 씨의 일기장에서 나왔다라고 영화에는 나오고 있어요. 김광석 예. 씨가 처음에 내가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서혜순 씨가 사라졌다. 이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서혜순 씨가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정확히 그 둘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것이 그럼 과연 앞으로의 소송이라든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거죠. 예. 사실은 그 전에 예를 들면 언제 만났는지 시기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훈혁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현 양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함께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예를 들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구매를 했다, 주택을 구매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현 양의 유기치사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소송에서의 어떠한 특별한 문제는 있을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서혜순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은 탄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가장 또 핵심적인 논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광석 씨의 사인, 자살이냐 타살이냐.
논란이 분분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혜순 씨가 당시에 부검 소견서를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지금까지 부검 소견서를 공개하지는 않고 대신에 사망 진단서를 공개했더군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그 사망 진단서와 그 부검 소견서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망 진단서는 그 의사가 검안을 하는 거죠. 눈으로서 보고 나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이관 작업을 한다면, 예. 그 부검 소견서는 과학적 그 부검을 통해서 구체적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다른 사인이 있는가를 법과학적으로 확정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검 소견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검 소견서를 통하면 좀 더 구체적인 그 사망의 원인, 지금 어쨌든 추정되는 것은 경부 압박 질식사, 즉 산소가 뇌로 이제 올라가지 못해서 사망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제3자가 외압을 가한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 부검 소견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부검을 했던 그 전문가들은 이것은 타살의 의혹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당시에 참석했던 약 그 5명간의 부검의 등도 일단은 타살의 의혹은 뭐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설령 그 목을 뒤에서 이렇게 그 누르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손에 반항을 못한 것은 혹시 또 손이 묶여져 있었던 것은 아니냐, 손의 저항을 이렇게 막았다, 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공개적인 부검 소견을 통해서 더 전문가들이 이 언론 등을 통해서 좀 검증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부검 소견서가 하루빨리 좀 공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표창원 의원이요. 네. 그 자신의 SNS에 고 김광석 씨의 부검 소견서와 변사 사건 내사 보고서를 근거로 볼 때 자살 가능성이 높고,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서도 타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표창원 의원께서는 전문가,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셨지 않습니까? 예. 현직은 국회의원이시지만 저는 생각엔 전문가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그 당시에 김광석 씨의 그 부검을 맡았던 부검의도 스스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미 더 이상은 부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표창원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의혹은 있지만 지금 현재 의사가 가장 정확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데 이것을 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예.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수사의 신빙성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또 이 서현 양 같은 경우에도 유기치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내사도 있었는데 내사 부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새로이 또 더 이것을 엎을 만한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예. 김광석 씨의 타살서를 제기했던 이상호 기자는 당시 부검을 맡았던 의사나 또는 그 기관에서 당시의 주장을 뒤집는 진술을 하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수사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부검을 했던 예. 사람은 자기의 그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 엎을 수는 이제 그 없는 것이죠. 다른 사정 변경을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말이죠.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국가기관에서 한 최종적인 그 과학적 그 소견을 인정해야 되면 그거 타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는 그 서혜순 씨의 여러 가지 그 행동적인 패턴이라든가 또는 이 사망 전후에 있어서의 그 소송의 사기의 의혹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등에 있어서 대중은 여전히 이제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 그 같은 당의 그 다른 그 의원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김광석 법을 만들어서 이것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같은 당 소속이지만 의견이 상당 부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에 있어서는 현장 상황과 과학적 증거에 있어서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일단 추정됩니다. 예. 서혜순 씨가요, 이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네.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광석 씨의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간에 알려진
그 가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를 얘기하더군요. 그렇죠. 이 사실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개인 정보라 그곳에서 그렇죠. 공개하지 못한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좀 추측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예.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수준이어서 시작해서 한 연간 1억 원 정도의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혜순 예. 씨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조정을 이후에 그러니까 아버지, 시아버지가 받았던 것 이후로밖에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나에게 온 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은 실제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월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서혜순 씨 같은 경우 이 모든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돈과 관련된 문제를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 한간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렇다면은 김광석 씨의 그런 저작권 문제는 법인을 만들어 좀 투명하게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안건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서혜순 씨와 또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그 법정 다툼이 이제 본격화되겠죠.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한 바와 같이 구검소 소송이 등에 근거했을 때 그 예. 김광석 씨의 그 사망과 딸 그 소연 양의 그 살인 또는 뭐 자살 또는 사고사 또는 이제 유기치사 이것에 대해 수사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 본다면 결국은 초점은 소송 사기로 결국은 이어지지 않겠느냐. 정말 처음부터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는 그 같은 목적으로 또 의도했던 재산적 편취가 있었는지 그렇다고 봤을 때 관련된 여러 가지 간접 증거와 직접 증거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에 있어서의 이제 구체적인 수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뭐 이상한 기자가 뭐 자신한 것처럼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인데 예. 결국 요점은 소송 사기의 그 요중 사실의 입증 이것으로 결국 모아질 확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요. 서혜순 씨가 딸의 죽음을 감춤으로써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그게 소송 사기가 되겠지만 현재 법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더군요. 예, 왜냐하면 이 둘 사이의 그때 판결이 조정이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예. 그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그 판결을 뒤집을 만한 뭔가 중요한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 사기로 물론 고발을 했지만 예. 어느 정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그렇군요. 법정 공방을 좀 지켜봐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 김광석 씨의 가족 측에서 다른 어떠한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사실관계들을 또 추후에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은 사실 시작해봐야 하는 거라서요. 예. 이상호 기자의 경우에 다른 증거들이 있다. 지금 그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언론에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언론이 모르는 다른 뭐 정황 증거나 또 다른 뭐 구체적인 물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제 지금 그 피고발인이 그 서혜순 씨 입장인데 그 예. 논리적으로 상당히 궁박한 구체적인 뭐 서류 증거라든가 또는 그 다른 사람의 뭐 녹취라든가 뭐 혹시 이런 것을 한번 기대해 봄직한 것인데 예. 결국 그 얼마만큼 신빙성을 얻느냐 이거 요체인 것 같고 소송사에 관련돼서는 사실 법리적으로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예. 처음부터 법원을 기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서현 양이 그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 재산상의 편취로 봐서도 이것이 그 자연스럽게 결론적으로는 서혜순 엄마에게 상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얻는 이익도 없지 않는 것이냐 이런 점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법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적극적 기망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법리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예. 학교에 적극적으로 이사를 미국으로 다 갔다. 이건 또 적극적 뭐 기망 행위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느냐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사람은 서현 양을 예뻐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본인은 모든 본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면 초점이 서현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유기치사를 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서혜순 씨가 지금 동거남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그런데 언론이 동거남이 아니라 내연남이라고 몰아가면서 좀 이렇게 불합리한 관계로 몰아가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서혜순 씨의 그 기준은 그 동거남과 내연남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동거남은 뭐 현재 같은 생활 공간을 하지만 내연남은 김광석 씨와 결혼 상태에서도 만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이제 가서 그 법인을 설립할 때 거기에 지금 한겨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주변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강조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는데, 예를 들면 그 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해서 제소를 해서 또 국내 인권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국제 엠네스티까지 가겠다. 그리고 내가 혼자 된 여자다. 뭐 이런 걸 상당히 그 강조하고 있는데, 예.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나는 현재 피해자의 입장이다. 이런 부차적인 얘기를 또 강조하는 것 벗어는 의심스러운 눈에서는 이건 해명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인지 예. 뭐 그렇게 좀 논란도 여전히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혜순 씨는 자신의 동거남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연남이 아니라 남편의 사후에 만난 적절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1995년 겨울에 고 김광석 씨가 미국 뉴욕 공연을 네. 갔을 때 서혜순 씨가 예, 그 공식 기록에 이 동거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로치고 허스번드라고 그 되어 있었던 예. 이것에 있어서도 이제 해명하기를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써야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허즈번드로 쓴 것이지 실제로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서현 양을 상당히 그 이뻐해주고 이해해줘서 그 당시에 많이 도움을 줘서 뭐 내가 호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또 이것도 이제 반대적 그 입장에서 그 봤을 때 그 서현 양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미국에 가서 공식적인 법인을 오픈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것은 이미 마음의 지도상 미리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동거남이 상당히 그 일정한 조정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또 그 의심의 눈초리 상당 부분 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혜순 씨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다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제 이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 남자인데 혹시 이 남자가 지금 서혜순 씨가 얘기하는 동거남인지 여부는 지금 확실한 건 아니죠, 지금. 네,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김광석 씨의 일기장에서 나왔다라고 영화에는 나오고 있어요. 김광석 예. 씨가 처음에 내가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서혜순 씨가 사라졌다. 이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서혜순 씨가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정확히 그 둘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것이 그럼 과연 앞으로의 소송이라든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거죠. 예. 사실은 그 전에 예를 들면 언제 만났는지 시기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훈혁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현 양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함께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예를 들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구매를 했다, 주택을 구매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서혜순 씨가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동거남에 대한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 딸 서현 양을 예뻐해주고 좋아했던 사람이고 하와이에 있을 때 가게 일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거남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처음으로 본인의 입으로 지금 해명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동거남에 예. 대해서는 과연 이 동거남이 뭐 김광석 씨의 고교 동창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 그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 대해서 서혜순 씨가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서혜순 씨의 이 인터뷰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는 김광석 씨와 결혼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 남자와 관계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나와 관계가 있게 된 원인이 서현 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서현 양을 보고 나면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끊는데